추사는 그 고통을 오직 편지로 달랬다.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온갖 병들이 다 생깁니다. 그리고 뭐 그 아프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호소를 합니다. 추사가 받는 편지라는 것은 되게 요즘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내 학문들을 알게 하라.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전달이 되죠. 글도 써서 보내고 해서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유일한 창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간간히 찾아오는 벗들과의 만남 역시 추사에게는 낙이었다. 제주까지 찾아온 이 중에서는 조선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이 있다. 많은 제자들 중에 제주까지 내려와서 추사의 시중을 든 제자는 허련이 유일했다. 그런 제자를 기특하게 여겨 추사는 소치에게 그림과 글씨를 가르쳤다. 허련의 산수도에 직접 화지를 써준 추사. 그의 글씨로 그림이 더욱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소치도 추사의 초상화를 그렸다. 삿가 쓰고 남학신을 신은 추사의 모습에서 유백에게 처연한 자세가 엿보인다. 귀양살이의 나날 속에서 추사는 열심히 책을 읽고 글씨를 쓰며 학문의 세계를 심화시켰다. 잘 왔네, 잘 왔어. 어서 들어오게. 안녕하셨습니까? 멀고 먼 땅 제주의 작은 방에 갇혀 지냈으면서도 연경의 새로운 동향과 신간 서적을 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심부름은 역관인 제자 이상적이 해주었다. 사실 중국에서 책을 구한다는 것은 비용 문제뿐이 아니라 일단 책 자체를 구하는 게 힘듭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뭐 1년, 2년씩 걸려서 구해온 그런 귀한 책을 당시에 아주 권력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멀리 유배가 있는 추사 선생한테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사실은 감격스러웠던 추사 선생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세안도를 그려줍니다. 1844년 제자의 정성이 고마워 스승은 붓을 들었다. 그리고 석자 종이 위에 세상의 매운 인정과 그로 인한 쓸쓸함과 고독, 그리고 선비의 굳센 의지 등 글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담아냈다. 갈필로 형태의 요점만을 간추린 듯 그려내어 한치의 더함도 덜함도 없는 송백의 기상을 표현했다. 겨울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에 곧 무너져버릴 듯 한 허름한 집 한 채. 좌우로 잣나무와 소나무 4그루가 서 있고 나머지는 온통 여백으로 남겨두었다. 세한도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문인화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만큼 그 해석도 분분하다. 오른쪽에 있는 늙은 소나무는 그 나무 둥치만 있지 거의 잎사귀가 없어요. 그래서 늙은 소나무는 추사 김정일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싱싱하게 푸르른 그런 나무는 이제 우선 이상적을 이제 상징을 하게 되죠. 세안도에 나와 있는 집 한 채가 있고 그 집에 기대어 서 있는 소나무가 있죠. 나무를 늘었더니 그 집에 기대어 있는 집은 결국은 이상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또 아주 고목이 된 소나무는 말라비틀어진 자기 자신이 상징이기도 합니다. 풍경이 아닌 뜻을 담은 그림 세한도. 그 속에는 차가운 세월이 그려져 있다.
세한도가 더욱 빛이 나는 이유는 추사가 직접 적어 넣은 제작 동기와 작품의 의미를 담은 발문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상적인 이 사람은 내가 아주 좋은 상황에 있을 때도 나를 잘 따라줬고, 또 내가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도 나를 잘 따라줬다. 바로 이상적이야말로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을 공자가 소나무를 칭찬했는데, 바로 공자가 칭찬했던 그런 소나무 같은 사람이 바로 너 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칭찬이 이 세한도 그 서문 속에 담아 있는 겁니다. 그림을 받은 이상적은 이듬해 청나라에 직접 가서 세한도를 선보였다. 추사의 작품을 감상한 청나라의 문인 16명은 격찬을 아끼지 않으며 10m가 넘는 방대한 시문을 남겼다. 추사 그림의 백미로 꼽히는 세한도는 이상적의 제자였던 김병선이 소장하고 있었다. 그 뒤 여러 사람을 거쳐 일제강점기 추사 김정희의 연구자였던 일본인 학자 후지츠카에게 넘어갔다. 국보급 문화재인 세한도는 1944년 후지츠카에 의해 현해탄을 건넌다. 당시 호남 갑부였으며 고서와 수집가였던 소전 손재영은 무작정 일본으로 갔다. 절대 팔지 않겠다는 후지츠카를 상대로 무려 2달 동안이나 매일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세한도를 되찾아왔다. 좋은 작품을 알아보는 선비가 있었으니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겠다면서 그대로 주게 돼요. 그러니까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대로 이제 이 소전 선생한테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이 후지츠카의 이 서재는 공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서재가 이제 다 폭파가 돼서 어떤 작품도 건질 수가 없게 됐는데 이 세한도 한 작품만 무사하게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유배지였던 대정연 곳곳에는 추사의 흔적이 남아있다. 현감의 배려로 위리안치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 추사는 인근의 대정향교에 자주 왕래했다. 시서화에 능했을 뿐 아니라 학자로서 명망이 높았던 김정희는 향교 유림, 지방 유생들에게 경학과 시문, 서예를 가르쳤다. 대정향교에는 추사가 직접 쓴 의문당이라는 현판이 남아있다. 스승의 말을 듣고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의문을 품으며 학문에 정진하라는 가르침이었다.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에게 배움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때마다 추사는 필요한 책까지 구해주며 열심히 학문을 전수했다. 추사 선생님께서는 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 제주도 문화의 불모지였던 이곳에서 제주도 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해왔으며 많은 제자들 중에 강사공, 박혜백, 허숙, 이시영, 김영주 등이 제자를 길러냈습니다.